21번 문제입니다. 자,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자산부채 기말결산 시 외화환산이 불필요한 항목을 물었죠. 우리가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대금과 차입금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고 그랬어요. 외화선급금은 비화폐성이니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2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 주식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기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자본잉여금의 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자기 주식, 차변의 자기 주식, 대변의 현금이죠. 자기 주식은 여러분들 자기 주식은 뭐에 속하느냐면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속하기 때문에 자본잉여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1번 맞죠?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자기 주식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자기 주식, 차변의 현금. 만약에 얘가 1,000원이었었다. 1,000원, 1,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생기겠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500원이 생깁니다. 얘는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거예요. 자본잉여금. 반대로 차변의 현금 800원이면 대변의 자기 주식이 1,000원입니다. 그럼 여기 200원만큼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 거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에 속하는 겁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때문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거래에서 이익여금 총액은 증감하지 않는다. 맞죠? 이익여금 총액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도 맞는 거고요. 자기 주식을 소각했을 때는 취득 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이입니다. 발행가액이 아니라 액면가액의 차이를 우리가 감자차손 또는 감자차익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분류했다가 결손금 처리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맞아요.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22번의 답은 3번이에요. 22번의 답은 3번. 23번. 사채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사채 상환으로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채 상환일 현재 시장 이자율이 사채 발행일 시장 이자율보다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1번 문장이 틀렸어요. 하락했을 때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락했을 때. 상승을 했을 때는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사채 상환 이익이. 그래서 문장이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보다 상환 당시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사채 상환 이익, 하락하면 사채 상환 손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 자기 주식이 아니라 자기 사채를 취득하면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사채 상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맞아요. 사채 할인받은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채 상환 가액은 상환일 이후 사채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일 현재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는 현재 가치이다. 문장들이 좀 회계관리 1급에서 습득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문장들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었어요. 24번. 자, 부채성 충당금과 관련된 부채성 충당금, 다른 말로 충당부채라는 말을 씁니다. 기업회계 기준 및 규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어요. 단기에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단기에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계산을 합니다. 부채성 충당금을 계산을 해주고요. 회사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24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4번에 틀린 것은 2번. 퇴직금 지급 규정과 근로기준법 중 큰 금액, 만약에 적은 금액을 한다라고 하면 한없이 작게 해서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작게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원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을 해주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국민연금 전환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것도 맞아요. 마이너스 국민연금 전환금. 지금은 없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전환금 제도는 1999년 4월 1일부터 없어진 제도예요. 있으면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하는 거 맞아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5번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무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에 된다.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추정치는 우리가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한다라는 문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분이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25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처분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말고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3번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입니다. 26번 40%를 80만 원에 취득하였다. 지분법 문제입니다. 취득 시 차변의 투자 주식이 8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현금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80만 원입니다. 차변에 투자 주식 80만 원, 대변에 현금 80만 원. 순이익이 얼마인지 찾아볼까요?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24만 원 나와 있죠? 여러분 24만 원에 몇 퍼센트 지분율이 40%니까 96,000원입니다. 차변에 투자 주식 96,000원. 대변에는 지분법 이익이라고 하죠. 지분법 이익이 96,000원입니다. 자, 세 번째 배당금이 있는지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당금도 4만 원에 현금 배당을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차변에 현금 4만 원에 40%니까 16,000원이죠. 대변에 투자 주식 16,000원입니다. 투자 주식 16,000원. 재경관리사는 이게 끝나는 건데 자, 우리 회계원리 1급에서는 뒤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 장부가액은 180만 원이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180만 원입니다. 순자산 장부가액은 180만 원. 180만 원에 40%면 72만 원짜리인데 72만 원짜리를 얼마에 취득했느냐면 8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8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8만 원만큼의 돈을 더 줬죠. 이게 보통 영업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선 영업권이 아닙니다. 72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8만 원만큼 돈을 더 줬어요. 그러면 영업권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영업권이 아니라 돈을 더 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건물과 재고자산이 각각 18만 원, 2만 원이 많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8만 원의 돈을 더 준 이유가 건물 18만 원 중에서 내 지분율이 40%니까 18만 원 곱하기 40% 하면은 7만 2천 원만큼을 더 쳐준 거죠. 재고자산은 2만 원에 40%면 8천 원을 더 쳐준 겁니다. 두 개 합쳐서 8만 원을 더 준 거죠. 자, 한 번만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산 장부가액이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에 40%면은 72만 원짜리예요. 72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8만 원의 돈을 더 줬어요. 8만 원의 돈을 더 준 이유가 건물 7만 2천 원, 재고자산 8천 원 때문에 그럽니다. 건물은 그쵸? 상각연도가 나누기 18년 이렇게 해주면은 1년에 4천 원씩 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4천 원씩 상각을 해주시고요. 재고자산은 모두 판매되었다라고 그랬으니까 8천 원을 모두 상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12,000원을 빼주시면 돼요. 12,000원을 빼주시면은 84,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84,000원이 됩니다. 84,000원. 건물은 4,000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모두 판매됐으니까 8,000원. 두 개 합쳐서 84,000원. 자, 이게 제일 어려웠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상태표에 얼마로 표시해야 하는가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자 여러분들 88만 4천 원에서 16,000원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88만 4천원에서 16,000원 빼주니까는 86만 8천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6번의 답은 2번입니다. 86만 8천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지우면서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분개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차변은 투자 주식 80만원, 대변에 현금 80만원. 순이익을 얻게 되면 차변에 투자 주식 96,000원. 내 지분율만큼만 투자 주식 96,000원, 대변에 지분법 이익이 96,000원 같고요. 배당금을 받았을 때 40%만 현금 16,000원, 대변에 투자 주식 16,000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영업권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돈을 더 준 이유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순자산 180만원 곱하기 40%면 72만원짜리인데 80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돈을 8만원을 더 줬는데 영업권이 아니라 돈을 더 준 이유가 건물값과 재고자산값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건물은 내용연수로 나눠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재고자산은 모두 판매됐다라고 그랬으니까 8,000원을 모두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12,000원을 빼주시면 그죠? 84,000원이 되는 거예요. 투자 주식의 금액은 80만원에서 84,000원 더해주시고 배당금 받은 16,000원만큼을 빼주시면 86만 8천원이 계산이 됩니다. 27번 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매출 채권은 기말 시점에 받을 돈이니까 회수 가능액으로 평가하는 거 원칙 맞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하는 거 맞죠? 만기보유 증권은 상각부 취득원가법이라고 그랬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27번에 틀린 것은 3번 상각부 취득원가법이 돼야 돼요. 그러면 27번에 나와 있는 서술은 뭐에 대한 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원가법을 적용한다라는 얘기죠. 매도 가능 증권 얘기입니다. 지분 증권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된 거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 증권이 아니므로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지었지만 지분법 단기 순이익으로 평가를 합니다. 2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8번 자기 주식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할 때 자본 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어요. 여러분 주식회사의 총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그리고 이익 잉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월 10날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월 10날 걸 보시면은 자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차변에 자기 주식을 200주를 200원에 취득했으니까 4만원이 되겠죠? 4만원 대변에 현금 4만원입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속하는 거죠. 자본 조정에 4만원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돼요. 차변에 오면은 여러분들 원래 자본은 대변 과목이잖아요. 원래 자본은 대변 과목입니다. 차변에 왔으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죠. 50주를 300원에 매각을 했어요. 50주를 3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 여러분 이게 몇 주에 대한 거죠? 200주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200주 분의 50주를 팔았습니다. 50주를 팔은 거예요. 그러면 만원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만원. 차변에 현금이 얼마 오면 되느냐면 2월 15일에 죄송합니다. 50주를 300원에 팔았으니까 15,000원. 15,000원.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 생길까요? 5,000원이 생겼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5,000원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분계는 나머지는 모두 소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이 3만원이 가면 되고요. 소각은 감자죠. 자본금이 오면 돼요. 여러분 몇 주에 여러분들 200주에서 50주 팔고 50주를 팔고 나머지 150주가 남았잖아요. 150주 곱하기 얘는 50주 팔았잖아요. 얘가 200주의 금액이고 50주 팔았습니다. 200주 중에서 50주를 팔았고 나머지 150주를 없애버렸잖아요. 그쵸? 150주 곱하기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라고 그랬으니까는 100원이 가서 15,000원이 가시면 되는 거죠. 15,000원. 이렇게 갑니다.
150주 곱하기 액면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이가 뭐가 되느냐면 감자 차손이 15,000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감자 차손이 15,000원이 되고요. 다시 8월 20날 주식을 또 발행을 했어요. 현금은 100주를 150원에 발행했으니까 15,000원이 들어옵니다. 대변의 자본금.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니까 10,000원이 되겠죠.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니까 10,000원.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0원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0원. 당기 순이익분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차변의 손익 10,000원이고요. 대변에 뭐라고 하느냐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란 말 써요. 미처분 이익여금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10,000원입니다. 미처분 이익여금이 10,000원. 분계를 다 했죠. 분계 다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저기에다 다 일일이 대입하지 말고요. 다 일일이 대입하지 말고 제가 자본 계정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본 계정을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계에서는 차변에 40,000원이 있죠. 그죠? 두 번째 분계에서는 대변에 10,000원, 5,000원 있으니까 10,000원이 있고요. 또 5,000원이 있어요. 세 번째 분계에서는 차변에 30,000원이 있고요. 차변에 30,000원이 있고 대변에도 30,000원이 있어요. 맞죠? 차변에 30,000원, 대변에도 30,000원. 자, 그 다음 분계는 대변에 10,000원하고 5,000원이 있어요. 10,000원하고 또 5,000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분계는 미처분 경금이 대변에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네.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차변 더해주면 70,000원이죠. 대변도 다 더해볼까요, 여러분들? 15,000원. 그죠? 40,000원, 55,000원, 60,000원, 70,000원. 다 더해주면 70,000원이죠.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의 감소 70,000원, 자본의 증가 70,000원이니까 영향 없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분계해서 하실 필요 없고요. 28번 문제가 나오면 3번 영향 없음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28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28번의 답은 3번. 지우면서 한번 볼게요. 분계.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 분계입니다. 차변에 자기 주식 40,000원, 대변에 현금 40,000원. 그래도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분계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팔았을 때 분계,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차변에 현금. 소각하다라고 하면 감자가 되는 거고요. 감자, 자본금은 액면 단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차대변에 모두 자본 관련돼서 생겼고요. 다시 또 주식 발행한 거, 현금, 대변에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갔어요. 당기 순익 분계 손익, 대변에 미처분 이익여금이에요. 자본 계정을 그려서 집어넣으면은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은 70,000원씩이 똑같아요. 영향이 없습니다. 총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답은 3번이었어요. 1월 1일 주식회사 3교는 장기적인 자금 운용 목적으로 다음 조건으로 발행한 사채를 취득했습니다. 문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취득 원가를 물었어요. 취득 원가. 여러분 사채 반대편이죠. 사채 발행가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반대편에서는 사채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반대편에서는 사채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원금 곱하기 현가,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 배운 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금은 100,000원이에요. 원금은 100,000원이고요. 표시 이자율이 12%니까 120,000원입니다. 표시 이자율은 12%니까 120,000원. 현가를 찾아볼까요? 시장 이자율이 발행 당시 1월 1일에 시장 이자율이 14%입니다. 여러분들 12월 31일에 시장 이자율은 필요가 없고요. 1월 1일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이 14%니까 14%의 동그라미 만기 3년의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14% 그 다음에 3년의 동그라미 쳤죠. 2.3216이 나옵니다. 2.3216. 연금연가는 0.6749, 0.6749가 나오고요. 그러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잘못 넣었죠? 예, 여기가 0.6749가 돼야 되고요. 연금연가가 2.3216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674,900원
얘는 얼마 나오느냐면 12만 원 곱하기 2.3 216을 해주시면 돼요. 2.3216을 해주시면 27만 8,592원이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674,900을 해주시면 953492가 나와요. 953492 취득원가는 953492원이 되는 겁니다. 953492. 자, 29번의 답은 1번이네요. 29번의 답은 1번 953492가 됩니다. 30번 문제는 회사의 결산 수정 붕괴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이자를 계산할 때는 곱하기 시장 이자율을 해주는 거죠. 시장 이자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습니까? 14%라고 나와 있어요. 14% 곱하기 0.14 해주시면은 133488. 133488이 얘가 뭐가 되느냐면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133488이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30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133489가 나와 있는 거 찾으시면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0번의 답은 2번. 이자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자. 발행가액을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발행가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을 해서 이자 수익을 계산을 해주셨으면 됐습니다. 31번. 지난 강에서도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11월 24일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한 건 볼 필요 없고요. 선적을 몇 월 며칠에 완료했습니까? 12월 8일에 선적을 했어요. 여러분 12월 8일의 환율이 1190원이죠. 1190원입니다. 12월 24일에 몇 달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60달러를 회수를 했습니다. 60달러를 회수했을 때 환율은 1210원입니다. 그러면 1190원짜리가 1210원 받았으니까 20원 곱하기 60달러죠. 60달러 이렇게 해주시면은 1200원을 우리가 외환 차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외환 차익. 나머지 12월 31일 현재 40달러가 남았어요. 40달러의 환율은 1160원이에요. 1160원. 그러면 1190원짜리가 1210원 됐을 때 외환 차익이고 이번에는 116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30원 곱하기 40달러에서 1200원이 손실이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외화 환산 손실은 1200원. 외환 차익도 1200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1번의 답은 1번. 32번. 법인세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1번에 법인세에 부과되는 세액인 주민세 등은 이연법인세 계산 시 고려된다. 많이 나왔었던 거죠. 1번이 답이에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일괄적으로 유동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 비유동을 따져서 기록을 합니다. 실현되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로 계산하는 부분배분법이 아니라 우리는 자산부채법을 따르는 거고요. 현재가치 평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2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3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 비유동 자산 및 재고 자산의 매입, 건설 및 개발 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 비용은 기간 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가 있죠. 항목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 이자 비용이고요. 사채 발행비도 역시 마찬가지 나중에 이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 관련된 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운용리스 비용은 임차료예요. 운용리스 비용은 이자 비용이 아니라 임차료입니다. 33번의 답은 4번. 33번의 답은 4번입니다. 34번. 거래 형태에 따른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위탁 판매에서 수탁자는 수탁 상품을 수탁자 자신의 매출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1번이 틀렸네요. 34번에 틀린 것은 1번. 남의 매출을 왜 내 매출로 계산합니까? 수수료만 매출로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틀린 것은 1번이에요. 배당금은 배당금 수익을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인식하는 거 맞고요.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인데 우리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이죠. 공사 원가 1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 진행률이란 얘기죠.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때는 공사 원가 범위 내에서 공사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면은 공사 이익은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용 판매에서는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한 날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죠?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35번. 회계 이익과 과세 소득 간의 일시적 차이를 유발시키는 거, 돈 안 나가는 거, 감가상각 배한도 초과가 일시적 차이고 접대비 기부금, 퇴직금은 모두 돈 나가죠. 영구적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36번, 35번의 답은 1번이에요. 36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할 때 유효이자율법과 정액법에 따른 이자 비용에 따른 설명은 정액법이 일정한 거고 유효이자율법은 매년 증가하는 거니까 3번이 답이겠다. 그렇죠? 36번의 답은 3번입니다. 37번. 주당 순이익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특정 기업의 경영 성과를 기간별로 비교하는데 쉽겠죠. 전년도 주당 순이익과 올해 주당 순이익을 비교해서 주당 순이익이 많아졌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특정 기업의 주당 순이익을 주당 배당금 지급액과 비교함으로써 당기 순이익 중 사회에 유출되는 부분과 사내 유보되는 부분의 상대적 비율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우선주 배당금은 배당이 선언되든 말든 보통주 당기 순이익에서 차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렸어요.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를 주가 수익률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확인할 수 없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37번의 답은 3번. 38번.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처분 전 이익여금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임의적립금 이익액은 처분 가능 이익 잉여금 이렇게 써보세요. 처분 가능 이익 잉여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의적립금 이익액까지 계산을 하면 처분 전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처분 가능 이익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처분 가능 이익 잉여금. 답은 4번이에요. 38번의 답은 4번입니다. 39번은 자산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자산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니?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 플러스 유상증자 마이너스 현금 배당은 기말 자본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주식 배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식 배당은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무상증자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기 자료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전기 자료 보시면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잖아요. 자산이 3만 원, 부채가 23,000원. 빼주면은 7,000원이 기초자본이에요. 7,000원. 단기 중 내용을 봤더니 이익여금은 그냥 구성 항목일 뿐이니까 자본은 7,000원이었었단 얘기예요. 단기 순이익이 10,000원. 유상증자가 3,000원. 무상증자 안 들어가고 현금 배당이 4,200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20,000원에서 4,200원을 빼주고 15,800원이 기말자본입니다. 그러면 기말자산, 그죠? 기말자산.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이잖아요. 지금 기말자본이 15,800원 나왔고요. 기말부채가 38,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말자산은 53,800원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53,800원 3번. 40번. 결손금 처리 순서. 제가 이론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죠? 암기하자. 임기이자. 암기하자. 임기이자. 라, 타, 나, 갑니다. 라다 나가. 4번이 답이네요. 4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번 재무회계 문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었던 기출문제죠.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